안녕하세요. 최준용 선사입니다. 오늘은 버스에서 넘어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한 1년 정도 관리하고 이제 개인 보험은 처리했고 이제 버스 공제하고 이제 합의만 남은 상황인데, 오늘 시민 안전보험을 등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한번 오늘 제가 설명하면서 디스크에 대해서 장애가 어떻게 되고, 또 이렇게 버스에서 사고 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개인 보험사에서 자문을 대학병원까지 가서 한 내용입니다. 이게 진단이 보면 추간판, 경추의 충격으로 추간판이 터졌어요. 예, 이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어,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지신 겁니다. 예, 충격이 어느 정도 컸냐면 위에 우리가 보통 버스 타면 이제 위에 이렇게 핸들 잡잖아요.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어, 대전에서 부천 분이신데, 정류장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던 버스가 급정거로 해서 넘어졌다. 예. 그래서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주로 이제 수술은 고대구로 해서 하시고 한방 치료. 그래서 뭐 병원비가 한 4,500 정도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에도 지금 8월 4일인데 9월에도 이제 고대구로에서 추가로 허리 수술하신 걸 이제 보는데요. 우선은 경추를 수술하신 건 6개월이 넘었고요. 허리 수술하신 거는 이제 6개월이 안 됐어요. 9월이 딱 6개월인데, 이분이 이제 문제가 허리 디스크 수술해서 통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가 컸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악몽에 시달리시면서 이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예, 수면 장애가 오래되면요, 치매가 와요. 예,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의사가 치매 예방약을 처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면 이제 알츠하이머가 검사를 했죠. 진행 중일 수도 있어서 약을 좀 세게 처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는 절대 꾀병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고 나신 분들은 압니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료 자문을 했는데, 요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은 외상 기여도, 이제 허리가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협착도 될 수 있고요. 디스크에 물기가 빠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뒤로 밀린 상태에서 사고 충격으로 디스크가 터졌지만 외상 100%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 관여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세세하게 읽어보시면 손해사정 하시는 분이나 이런 사고 처리하시는 분도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보면서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요런 내용, 세세한 내용들을 어디 공개한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없는 이유는 블로그 자체를 손해사정사가 안 쓰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AI로 이제 돌리든지 아니면 어디 업체에서 이제 맡겨서 하든지 직원분이 하시든지,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상업적 용도가 많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도 이렇게 남겨드리지만 목소리, 예, 글도 제가 하나하나 다 씁니다. 그래서 자주 올라오진 않아요, 여러분. 예. 어, 동시자문 결과 내용이니까 요 안에 뭐 개인정보는 없어서 공개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우선은 다행인 게 10,000원도 안 되는 보험을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여기에 여러분 대박인 게 뭐냐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2억 8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상해 기여도 6%로 해서 1,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환자분이고 또 아드님, 또 이렇게 카톡으로 자세하게 진행되는 내용을 가족분들한테 이제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상해에서는 1820만원, 일반상해에서는 90만원에서 총 1910만원을 KB에서 지급을 받으셨네요. 예. 이렇게 1년 넘게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간병 비용도 그렇고 또 본인의 또 생활도 있죠. 예.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크진 않지만 이게 뭐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은 아니고요. 부천에 사시기 때문에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버스 안에서 넘어지신 거죠. 그래서 후유장애 3에서 100%, 그러니까 이제 6%니까는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1,500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90만 원 정도, 이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구를 안 하면 3년 지나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나면은 소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청구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경추는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제 수술을 이제 유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3년 전에 이렇게 목을 조금 이제 찍었던 엑스레이가 있어요. 요거를 보고 이제 사고 관여도를 전후를 비교를 합니다. MRI는 안 찍으셨다 하더라도 요 뼈의 배열과 요 추체의 높이만 가지고도,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날카롭게 요걸 좀 확대해 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변형이 있죠. 커브가 지면서 요 끝에가 이렇게 자란 겁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원래는 이렇게 네모나게 요 뼈와 뼈 사이에 있을 건데 요게 이렇게 누르면서 어떻게 될까요? 요게 뒤로 이렇게 빠지겠죠. 예. 그래서 얼추 이제 그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뼈의 배열이나 3년 전 사진이긴 하지만 요렇게 현재의 요 MRI 찍으면은 요게 이제 허옇게 외상의 이제 충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 아래에 요런, 여기는 이제 상당히 그 어떻습니까?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진 않고 이 딱 봐도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짜지는 느낌, 뭐 여드름 짜듯이 이렇게 쭉 튀어나온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상해가 60%라는 겁니다. 예. 물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그 허리나 목 경추 이런 것들이 디스크 파열 수술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수술했다 하더라도 30% 이상을 벌써 상해 기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요게 이제 허리인데, 요거는 이제 1년 다 돼갖고 허리도 아프다고 했는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경추 급한 데부터 먼저 수술을 하고 허리는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하자.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미 허리는 이제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위 아래에 또 이게 보니까 협착도 좀 있고요. 예. 그래서 후종인대가 또 많이 텐션이 약화돼서 후종인대 고라도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병이 많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요건 1년 다 돼서 이 허리 쪽을 수술을 하셨고, 요 위에도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위에도 수술할 때 약간은 손을 봤는데 더 저리고 심하시면 또 여기도 수술을 1년 뒤에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분이 이제 5분 이상 앉아갖고 있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목은 수술하셔서 유압해서 괜찮은데 허리가 문제였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잠도 안 오고요. 또 허리가 안 아프면 교통사고, 그 차가 자기를 덮치는 이런 악몽을 꾸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런 교통사고와, 우리가 참 제가 답답한 게 이런 트라우마나 이런 게 참 입증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버스 공제에서는 처음에 바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1년 뒤에 정신과를 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고와 인과관계 있느냐라고 해서 처음에 치료비 지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크지는 않죠. 예.
약값 정도인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죠. 예, 디스크가 터지고 또 그 뒤에 이런 후유증이나 이런 걸 호소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1년이 다 돼서 정신건강의학과를 갔지만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하게끔 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치료받고 계십니다. 예. 자, 요게 또 이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 버스 내에서 사고 나서 넘어진 경우에 이게 운전자의 100% 과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버스 공제에서 산출 내역가 아직 안 왔어요. 오면 제가 더 추가적으로 이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그래서 자기 과실만큼에 대해서 다시 시선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시선 의료비 추가 보상 받는 거 요거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현재 개인보험 대중교통 포함해서 후유장애 보상 이미 1,900만 원이나 받아줬고요. 시민안전보험 크진 않습니다. 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 기여도 이게 허리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그 치료비를 전액 주는 것 같지만 아마 일부 의료보험 처리를 했어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험사가 1년 뒤에 무슨 허리 수술하는데 이거는 질병이다. 경추는 이제 지불 보증했지만 허리는 뒤늦게 했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어서 지금 심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하면 뭐 자동차 보험에서 안 된다고 시선 의료비에서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 부담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분쟁이 돼서 심사했지만 탈락돼서 안 준 부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시선 의료비 청구할 거고요. 요거는 개인보험, KB, 그리고 과시상계된 금액이 있을 겁니다. 합의금 산출 내역을 제가 아직 받지 못해서 과시상계된 부분에 대한 치료비, 예를 들어 뭐 보통은 이제 단순한 경미한 과실이다 그러면 10% 아니면 뭐 핸드폰 보거나 자리가 있었는데도 앉지 않고 일어서 갖고 넘어졌다. 이런 경우에 20%에서 30% 정도.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됐으니까 보험사가 이제 과시상계를 30%만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1200이죠. 예, 1200인데 이게 2011년도의 의료비이기 때문에 1200에 대한 40%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교통사고 났는데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비 주는데 왜 실손의료비에서 추가로 청구합니까? 라는 궁금증은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게 아니고요. 예, 요거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 무슨 손해사정사가 블로그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소개받아서 진행하다가 버스 공제 합의 얘기만 하고 이런 제가 조회를 해서 대중교통 좀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손사가 놓친 것 같아요. 대중교통의 상해가 2억 8천인데 상해 후유장애는 2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디스크니까 3% 해봐야 6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래서 아예 개인보험 생각지도 않았고요. 무슨 시민안전보험 이런 생각지도 않고요. 실손보험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1, 2, 3, 4를 전부 다 몰랐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디스크니까 이거 뭐 디스크 골치 아프네. 그리고 버스 공제네. 또 돈 안 주겠네. 예. 그래서 털어버리고 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해사정사 맞아요? 라고 몇 번 물어봤는데 맞대. 그리고 이름도 되게 특이합니다. 여기서 공개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제 그분 블로그로 들어가 봤는데 직원이 열심히 이제 막 그 블로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멍청하다. 예,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 자. 공부하세요. 예, 이것도 뭐 현직 하시는 분들 이게 여기까지는 알 거야. 근데 이게 뭔 소린지 모를 겁니다 아마. 예, 청구해보지 않으면 3, 4번도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예,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환자들과 소통하는
게 AI 시대 전문가 제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제 연락처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이게 이제 비하인드가 또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정리하자면 버스 내 그 교통사고 개인보험 청구 가능하고요. 또 여기 얘기를 안 했네요. 나중에 또 버스공제와의 보험금 합의가 남아 있겠죠. 예, 5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대부분 요것만 생각한다. 예. 3, 4번이 어렵죠. 예, 받을 수 있고요. 이것도 이미 대중교통 상에 포함해서 지급받았고 2번도 대중교통 택시든 버스든 지하철이든 괜찮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사고 났다면 후유장애 끄는 김에 이거 이제 부천시에다가 지금 제가 오늘 청구할 겁니다. 시민안전보험 있다는 거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준영 손해사정사였고요.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